안녕하세요. 오늘은 텍스트 제너레이션 with GPT라는 제목으로 소설 쓰는 AI라고 우리는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 소설 쓰는 AI인 GPT에 대해서 이론과 실제로 TF 2.0대로 작성된 코드를 보면서 코드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다 들은 모든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소설 쓰는 AI를 직접 구현하고 그리고 본인만의 커스텀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제로 소설을 쓰는 모델을 바로 개발할 수 있게끔 잘 다큐멘테이션을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잘 한번 따라 해보시고 GPT를 돌려보시죠. 우선 GPT에 앞서서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연어 처리는 인공지능의 여러 분야 중에 가장 핫한 분야고 가장 많은 활용처를 가진 건데요. 자연어 처리는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줄여서 NLP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모사하도록 하는 학문인데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각종 여러 가지 정보를 처리할 수가 있고요. 예전에는 언어학과 컴퓨터공학과 인공지능이 합쳐진 학문이었는데 지금은 언어학과 컴퓨터공학이 없어도 엔드-투-엔드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만 공부해도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는 구조화되지 않은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위한 학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가 뭐냐면 저희가 나누고 있는 대화, 문자, 메일, 그리고 카카오에 있는 대화 이렇게 이런 문장 데이터를 텍스트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어 처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이해하는 분야인데요. 자연의 형태의 문장을 이해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문서 분류, 개체명인식, 형태소 분류 이런 태스크들이 NLU 태스크에 들어가고요. 그거 말고 NLG, Generation 태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NLG라고도 하는데 자연어 문장을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번역, 문서, 요약, 챗봇 이런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 문장이나 문서가 들어왔을 때 제가 어떻게 한영 번역을 해준다든지 짧은 요약문을 만들어준다든지 응답을 생성한다든지 이렇게 제너레이션하는 기술이 있고요. 저희가 오늘 다룰 것은 NLG 태스크에서 이제 문장을 생성하는 GPT에 대해서 스터디할 겁니다. 우선 인베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자연어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인베딩인데 컴퓨터는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그대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인간은 이제 표현력이 무한한 언어를 사용을 하죠. 단어도 굉장히 많고 문장도 굉장히 많고 하루에도 정말 수십만 문장과 단어가 생성이 되고 있는데요. 컴퓨터는 이러한 단어들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벡터, 이제 숫자의 나열로 변형을 시켜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표현력이 무한한 언어를 벡터 형태로 바꾸는 것을 인베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베딩을 얼마나 잘하냐가 자연어 처리에 굉장히 많은 성능을 좌지우지하는데요. 품질 좋은 인베딩은 좋은 NLP의 성능을 냅니다. 그래서 또 심지어 또 이제 인베딩이 좋으면 학습 수렴도 빠르고요. 예를 들어서 사람도 책을 읽을 때 기본 배경 지식이나 의미, 문법 정보를 가지고 독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에게도 인베딩을 이러한 정보를 학습시킨 인베딩을 입력을 해줌으로써 그것을 사용해서 컴퓨터도 이러한 효과를 누리도록 하는 게 인베딩의 목적입니다. 인베딩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어 수준의 인베딩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문장 수준의 인베딩이 있습니다. 단어 수준의 인베딩은 단어의 순서 정보를 가지고 벡터화하는 건데요. 예측 기반 인베딩에 워드 투 벡터 패스트 텍스트가 있고 행렬 분해 방법에 글로브와 스위벨이 있습니다. 다양한데 저는 패스트 텍스트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성능 차이는 다 비슷비슷해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문장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가운데 단어를 맞추기 문제인데요. 이제 이렇게 세 개의 윈도우를 만들고 앞 단어와 뒷 단어를 가지고 가운데에 다 들어갈 단어가 무엇인가를 맞추는 학습을 하는 겁니다. 뒤에서는 green과 sleep을 가지고 green과 sleep 사이엔 ideas가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가운데를 맞추는 식의 학습을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워드 투 벡터 학습 방식 중에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킹에 대한 거는 워드 투 벡터를 통과를 하면 어떤 이렇게 4바이 1짜리의 벡터로 나타낼 수가 있고 맨도 우먼도 4바이 1짜리의 벡터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 수준의 인베딩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의어 문제가 있는데요. 같은 단어도 사실 문맥에 따라서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가운데 중자가 있을 때, 뉴스에서 이 가운데 중자가 나왔을 때는 이게 중국을 뜻하는지, 가운데를 뜻하는지, 중소기업을 뜻하는지는 문맥상 앞뒤 단어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워드2 벡터를 사용하면 가운데 중자는 무조건 한 가지의 벡터만 같습니다. 사실 중국일 때의 벡터랑 가운데일 때의 벡터랑 중소기업일 때 벡터는 세 개가 다 달라야 되는데 이러한 동의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어 수준의 인베딩은 이런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문장 수준의 인베딩인 엘모와 버트, 일렉트라와 GPT 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엘모, 버트, 일렉트라는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 분야고요. 오늘 저희가 다룰 GPT가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 분야입니다. 그래서 문장 수준의 인베딩은 이런 동의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문장의 앞뒤를 보고 같은 단어도 주변 문맥을 참고하여서 인베딩 값을 계산을 해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수행할 거는 텍스트 제너레이션 with 미니에이처 GPT라고 해서 이제 오리지널 keras.io에서 example로 제공하고 있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습 코드로 제가 따로 만들었고요. 이거를 콜랩에서 바로 여셔서 바로 실습을 보시면은 문장 생성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설명에 대한 블로그는 이것을 참조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적은 미니에이처 GPT를 구현하고 이제 이론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텍스트 생성을 직접 실습을 해봅니다. 오토 리그레시브 랭귀지 모델링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볼 건데요. 이제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간단하게 싱글 트랜스포머 블럭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블럭을 몇 개를 쌓느냐에 따라서 이게 GPT-2냐, GPT-3냐 이런 식으로 뭐 GPT-2의 뭐 익스트라 라지 버전이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트랜스포머 블럭 한 개만을 가지고서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셋으로는 IMDb 감정 분석 데이터셋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IMDb 감정 분석 데이터셋으로 새로운 영화 리뷰를 생성하는 실습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GPT-3를 결국에 커스텀 데이터로 학습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예를 들어서 뭔가 뭐 어떤 무협 만화다 하면 무협 만화의 커스텀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면 무협 만화를 생성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커스텀 데이터로 학습할 때는 100만 단어 이상의 큰 코퍼스를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론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연어 처리에서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모델이 굉장히 파워풀하고 많은 곳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이렇게 입력 시퀀스가 들어갔을 때 출력 시퀀스를 뱉는다 해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인코더, 이제 입력으로 문장을 넣었을 때 이걸 인코딩해서 벡터화시키는 인코더 부분과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문장을 생성하기 위한 디코더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I love you라는 게 시계열적으로 LSTM이나 RNN을 통해서 이렇게 인코딩돼서 들어가면 컨텍스트얼 벡터를 생성을 하고요. 그냥 이게 뭐 어떤 고정된 차원의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과 스타트를 알리는 토큰이 들어갔을 때 이것을 번역하는 I love you는 난 널 사랑해 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런데 이제 컨텍스처 벡터와 스타트라는 토큰이 들어갔을 때 난이라는 거를 생성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입력은 난을 이곳에 또 입력으로 놓고 이렇게 벡터 스페이스가 이렇게 히든 벡터가 입력으로 들어와서 이전 스테이트에 생성된 거 가지고 다음 스테이트인 널이라는 거를 생성하게 됩니다. 역시 이전 스테이트에서 생성된 널이 역시 또 입력으로 들어와서 널 다음에 사랑해 라는 걸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생성했던 게 그 다음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것을 오토 리그레시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번역이든 요약이든 생성 모델에서는 다 이렇게 오토 리그레시브 한 특성을 이용을 해서 문장을 생성합니다. 그런데 시퀀스에 어텐션 메커니즘이라는 걸 추가를 했습니다. 이 어텐션 메커니즘을 추가를 함으로써 굉장히 번역 성능도 좋아졌고 뭐 긴 문장도 잘 생성할 수 있게 됐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I study at school 이라는 입력이 있을 때 start 토큰 넣고 또 이제 난이 입력으로 들어가면 학교 또 학교가 입력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래서 순차적으로 생성을 하죠. 난 학교에서 공부해 라는 거를 번역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럴 때 공부해라는 것을 번역을 하기 위해서 입력의 어느 부분을 많이 참고했니? 입력의 중요한 단어가 뭐였니? 라는 것을 알아내는 게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공부해라는 걸 번역할 때는 잘 보니까 이 부분 두 번째 토큰 study라는 것을 보고 공부해라고 번역을 했네 라고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제 인과관계적으로도 알 수 있잖아요. 공부해가 영어로 study니까 제대로 된 곳을 보고 잘 어텐션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어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서 이제 번역 성능도 좋아졌고,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토큰들이 문장이 길어지면 뒤쪽을 생성할 때 앞쪽에 생성했던 기억을 이런 벡터들을 까먹어 가지고 번역 성능이 굉장히 안 좋아졌었는데요. 이런 롱텀 디펜던시 문제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텐션은 이렇게 파워풀한데 구글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텐션 모델이 이렇게 파워풀하니 어텐션만을 가지고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게 트랜스포머입니다. 트랜스포머는 이렇게 인코더랑 디코더의 똑같은 구조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역시 I study at school 이라는 입력을 주었을 때 인코더에서 인코딩을 한 다음에 이 값을 디코더에 주고, 똑같이 디코더에서도 start 나는 해서 학교를 만들고, 학교를 또 입력으로 에서를 만들고, 이렇게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생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트랜스포머는 사실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서 사용했던 LSTM이나 RNN 같은 시계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셀프 어텐션이라는 모듈을 사용을 하는데, 셀프 어텐션 모듈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을 여러 개를 합친 게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셀프 어텐션 모듈을 사용을 해서 시계열 접근이 아닌 셀프 어텐션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롱텀 디펜던시 문제도 해결을 할 수가 있었고, 이제 병렬화도 가능해서 속도에서도 그리고 성능에서도 굉장히 큰 이점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모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인풋이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i라는 인풋이 들어갔을 때 이걸 인베딩을 하고 난 다음에 쿼리, 키, 밸류 세 개로 나눠서 똑같은 임명을 넣습니다. 그러면 i가 똑같이 들어가겠죠. i 들어가면 이 i가 3개 들어갔을 때 어떤 값을 내뱉고, 그 값이 이렇게 트랜스포머 블럭을 통과를 해서 아웃풋을 나오게 되는데요. 이 아웃풋이 이런 트랜스포머 블럭을 몇 개를 통과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6이면 이걸 6번 통과하고 10이면 12번을 통과를 하게 됩니다. 이런 스토리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런 트랜스포머가 너무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트랜스포머가 나오고 난 다음에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부분만을 사용한 버트가 나왔고요. 디코더 부분만 사용한 GPT-1과 또 이거의 개선판이 GPT-2, 그리고 최근에는 GPT-3까지 나왔습니다. 조금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트랜스포머가 이렇게 있고 인코더와 디코더 모델로 이루어져 있는데, 딱 잘라서 가운데를 잘라서 왼쪽 부분이 인코더입니다. 인코더 부분은 입력의 문장이 들어왔을 때 인코딩 시켜서 벡터화 시키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벡터화 시키기 때문에, 문장을 벡터화 시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인코더를 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한 모델을 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트가 이제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 분야에서 엄청난 성능을 내고 있고요. 디코더 부분만 사용하는 부분은 이제 문장을 생성할 수 있겠죠. 이렇게 문장을 토큰 단위로 다음 단어를 예측하면서 생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디코더만을 가지고 트레이닝한 경우는 GPT라는 모델로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인코더랑 디코더 사이에 인코더 디코더의 어텐션을 구하는 이 모듈이 있는데요. 이 모듈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코더 이 부분이 생략된 이 부분만 가지고 GPT가 구성됩니다.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랜스포머 블럭이 몇 개를 갖고 있냐, 몇 개를 쌓았냐에 따라서 크기랑 깊이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런 식입니다. 인코더 트랜스포머 블럭이 예를 들어 지금처럼 6개 쌓여 있고, 디코더 트랜스포머 블럭도 6개 쌓여 있으면 이러한 예시가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인코더 블럭을 12층으로 아니면 24층으로 쌓으면 버트 베이스 모델, 버트 라지 모델 있고요. 디코더만 가지고 6층을 쌓으면 GPT 스몰, 예를 들어서 96층을 쌓으면 GPT-3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몇 층을 쌓느냐가 얼마나 파워풀하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일단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랭귀지 모델은 전편에서 말씀드렸던 인코더를 사용을 하거나 디코더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인풋 문장이 들어왔을 때 임베딩을 하는 것을 랭귀지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랭귀지 모델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토 인코딩 방법과 오토 리그레시브 방법이 있습니다. 말이 되게 어려운데 설명 들으시면 바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토 인코딩 방법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의 단어가 있을 때 가운데 이렇게 두 번째 단어를 빵꾸를 이렇게 물음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주어졌을 때 두 번째 물음표는 뭐야 해서 이걸 맞추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입력 문장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섯 단어로 되어 있을 때 이것을 일부러 오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단어에서 15% 정도를 랜덤으로 이렇게 마스킹이라는 거를 마스크 토큰으로 x2를 마스크 토큰으로 대체를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에 오염된 문장에서 입력 문장을 찾는 likelihood를 max가 되도록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입력은 이렇게 됩니다. x1, 마스크, x3, x4, x5를 입력으로 줬을 때 마스크 대신에 x2가 뭔지를 찾는 문제이고요. 예시를 들면 이렇습니다. 카톡 데이터에서 우리 점심 뭐 먹을까? 물음표가 입력이 들어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고 이제 x2인 부분을 이렇게 구멍을 만들고 마스킹을 하고 뭐 먹을까 물음표를 가지고 우리 뭐 먹을까 물음표를 앞뒤를 가지고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갈지를 맞추는 문제입니다. 학습이 잘 됐으면 뭐 점심 아니면 저녁 아니면 아침이라는 단어가 나올 테고 학습이 제대로 안 됐다면 이상한 단어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빈칸 맞추기 문제를 하는 것을 오토 인코딩 방법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학습을 하는 방식이 버트입니다. 그래서 버트 말고 오토 리그레시브 방법으로 학습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건데요. x1, x2, x3, x4의 단어의 순서가 들어왔을 때 x5 다음에 나올 단어는 뭔가를 맞히는 문장입니다. 그럼 입력 문장으로는 예를 들어서 아까랑 똑같이 우리 점심 뭐 먹을까 물음표면 여기에 우리 점심 뭐 먹을까 다음에 나올 단어는 뭡니까 하면 물음표인 것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x5, x5 이전의 데이터 x1부터 x4를 가지고 x5를 맞추는 likelihood가 최대가 되도록 학습을 하는 게 오토 리그레시브 방법이고 이것으로 학습을 시키는 최고의 예가 GPT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중에 오른쪽 방식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할 거고요. 예시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단어를 한 단어 쓰고 두 단어 썼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앱에서 키보드에서 다음에 들어갈 단어는 요거의 확률이 제일 높네요 라고 추천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방금 저희가 설명해 드린 오토 리그레시브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트, 오토 인코딩 방식을 사용하는 버트는 입력 문장을 통째로 넣어주기 때문에 첫 번째 단어에서 마지막 단어까지, 마지막 단어에서 첫 번째 단어까지 양방향으로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GPT 방식인 오토 리그레시브는 앞에서 뒤로밖에 학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단어가 뒤에 영향을 미치는데 뒤에 있는 정보는 앞에 있는 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방향 학습이 되는데요. 그래서 버트랑 GPT의 차이는 이런 거죠. 버트는 양방향 문맥 정보를 활용하는데 GPT는 단방향 문맥 정보밖에 활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차이 중에서 저희가 꼭 짚고 넘어야 될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트는 동일 문장이라도 랜덤 마스킹 위치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정보를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서 15% 확률로 여기서 x2에 대해서 마스킹을 형성을 했지만 똑같은 문장이 나중에 또 들어왔을 때는 x4에 대해서 마스킹을 형성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랜덤 마스킹을 수차례 반복해서 학습하기 때문에 같은 문장도 다른 정보를 학습을 하는데 GPT는 내용이 다릅니다. 아무리 똑같은 문장을 여러 번 넣어준다 한들 x1, x2, x3, x4 다음에 x5가 나오도록 학습을 하므로 동일 문장이면 동일 정보밖에 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점은 이런 게 있습니다. GP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서 뒤로인 단방향 정보만 학습이 가능하므로 양방향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게 한계이고요. 버트 같은 경우에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가지고 이제 언어 모델을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파인 튜닝 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파인 튜닝 뭐 요약이나 아니면 개체명 인식 쪽에서 파인 튜닝을 할 때에 뭐라 그럴까 학습 목표의 불일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프리트레이닝 할 때는 마스크 토큰을 만들고 마스크 토큰을 맞추는 문제였다고 한다면 파인 튜닝에서는 마스크 토큰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특정한 목표를 수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리트레이닝 시의 학습 목표와 파인 튜닝 시의 학습 목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GPT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를 들면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GP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풋에 스타트 토큰이 들어오고 로봇, must, obey라는 게 들어오면 그 다음에 obey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올까요? 라는 것을 이렇게 셀프 어텐션을 거치고 인코더, 디코더 블록 거치고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거쳐서 order라는 다음 단어를 예측했습니다. 그러면 로봇, must, obey, order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order가 다시 또 이곳에 입력으로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주면 형성되고 그럼 어도 입력으로 들어가서 다음 로봇이 생성되고 로봇도 또 역시 입력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메일을 생성해내고 이런 식으로 어가 입력으로 로봇을 만들었으면 또 그것도 입력으로 그쵸? 이렇게 해서 긴 문장을 다음 단어를 예측하면서 만들 수 있습니다. GPT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GPT가 지금 1부터 뭐 2, 3까지 나왔는데요. GPT-2 모델은 스몰이고 이제 스몰 모델이 1.1억 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습니다. 버트 베이스 모델이 파라미터 개수가 1.1억 개인데요. 사실 GPT-2 모델이 되게 작다고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1.1억 개의 파라미터는 엄청 많은 겁니다. 그래서 버트 베이스 이렇게 1.1억 개의 파라미터를 학습하기 위해서 1억짜리 서버를 가지고 몇 주에서 몇 달 정도가 걸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파라미터 개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파라미터 개수에 따라서 미디움이나 라지나 엑스트라 라지냐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엑스트라 라지 같은 경우는 15억 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이걸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업체도 거의 몇 개 손에 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까보면 이거를 속을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디코더 모델이 768차원으로 출력하는 디코더 모델이 몇 층 쌓여 있냐? 12층 쌓여 있을 때 스몰, 24층 쌓이면 미디움, 그리고 엄청 많이 48층까지 쌓으면 엑스트라 라지 모델입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라지 모델은 심지어 이제 디코더 하나당 출력이 여기 768이었다면 1600으로 해서 차원도 크고 층도 높고 해서 파라미터 개수가 엄청 큽니다. 그런데 GPT-2 엑스트라 라지가 15개 파라미터를 가지고 엄청나게 파워풀하지만 최근 들어 이제 몇 달 전에 GPT-3가 나왔습니다. GPT-3 모델은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PT-2 엑스트라 라지보다 거의 10몇 배를 커다란 모델이고요. 이런 모델이기 때문에 이것을 학습할 수 있는 리소스를 가진 회사가 글쎄요. 우리나라에서 네이버가 이것을 실행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기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GPT-2 엑스트라 라지가 이만했다면 GPT-3는 이만큼 열몇 배 더 큰 많은 학습 파라미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실 학습을 하기도 쉽지 않고 학습을 해도 이걸 추론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GPT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는 GPT를 실제로 코드로 구현을 해보면서 리뷰를 해보고 실제 문장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GPT 코드 리뷰인데요. 일단 주의해야 될 점은 이걸 셋업을 하기 위해서는 GPT 코드는 TF-Night3 2.3 이상 버전이나 아니면 텐서플로우 2.3보다 높은 버전에서밖에 구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1점대 버전이신 분은 그냥 콜랩에서 이런 버전을 설치를 하면 되고요. pip install tf-nightly gpu 요 명령을 하나면 쫙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어랑 텐서플로어에서 사용하는 텐서플로어에 포함되어 있는 케라스 버전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겁니다. 이 pip install tf-nightly gpu를 가지고 사용을 하면 다음과 같은 명령어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텐서플로어 버전이 몇이고 GPU 몇 개가 사용 가능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노트북에서 돌리고 있어가지고 GPU가 0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콜랩에서 돌린다면 이곳에 그 콜랩의 GPU 하나가 뜰 것이고 워크스테이션 GPU 4개짜리를 쓰고 있다면 4로 뜰 겁니다.
일단 GPT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랜스포머에서 이렇게 셀프 어텐션을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이 트랜스포머 블럭인데요. 트랜스포머 블럭이 N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트랜스포머 블럭만 떼고 거기 안에서 이렇게 멀티헤드 어텐션 부분이 셀프 어텐션을 셀프 어텐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블럭에서 셀프 어텐션 부분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블럭을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입력, 임베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셀프 어텐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에 대해서 QKV라고 해서 쿼리 키 밸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라는 i라는 토큰이 들어가면 i라는 토큰이 이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를 한 다음에 나온 값들로 변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리니어 레이어는 이런 겁니다. 입력이 들어갔을 때 입력에 어떤 웨이트 값을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해서 새로운 스테이트를 새로운 히든 스테이트를 만들어 주는 건데요. 여기서 뭐 히든 스테이트라고 할 수는 없고 어쨌든 W 곱하기 입력 플러스 바이어스를 하는 것을 리니어 레이어, 이 코드에서는 댄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동일 입력에 대해서 리니어 레이어를 각각 통과를 해주게 되고 그거를 scale dot product attention 함수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scale dot product attention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쓰기 전에 먼저 알아봐야 되는 게 self attention with causal masking 이라고 이 CS 코드에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causal masking이 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배가 매우 고프다 라는 문장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있을 때 이 문장 전체를 입력을 주는 거는 완벽한 셀프 어텐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입력을 받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 배가를 입력을 줬을 때 매우를 맞춰야 되고 나는 지금 배가 매우를 입력을 줬을 때 고프다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지금 배가까지만을 가지고 보여주고 뒤에 있는 단어들은 안 보여줘야 돼요. 안 보여주고 요거를 이곳에 맞추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스크드를 씌운다고 어텐션에 마스크드를 씌워야 됩니다. 마스크드를 씌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셀프 어텐션을 전부 모든 문장을 보여주는 것은 fully visible 마스크입니다. 이런 경우는 뭐 사실 뒤에 나올 단어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입력 문장을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커절 마스크드라고 해서 저희가 사용할 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robot must obey order라는 문장을 저희가 학습을 시키고 싶어요. 이럴 때 처음에 로봇을 줬을 때 로봇 뒤에 나오는 단어를 must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로봇이 들어갔을 때는 레이블이 must가 되고 그러면 must부터는 이 학습할 때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들어갔을 때 must를 맞출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로봇 must가 입력에 들어갔을 때는 obey를 맞출 수 있도록 학습 데이터와 레이블을 구성을 해주고 이 부분에는 마스킹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어텐션이라는 메커니즘을 사용을 할 건데요. 어텐션은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일단 어텐션은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입력이 들어왔을 때 Q, K, V로 똑같이 입력을 3개로 쪼개 넣은 다음에 어텐션을 통과한 어텐션 아웃풋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텐션의 입력으로는 Q, K, V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와 같은 연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한 줄 연산은 이렇게 긴 코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여기 TF,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쿼리랑 키를 곱합니다. 보시면 Q랑 K를 곱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 키 디멘전에 루트를 씌운 걸로 나눠줍니다. 보시면 Q랑 K를 곱하고 난 다음에 루트의 K의 디멘전으로 나눠줬죠. 그럼 지금 여기 스케일드 스코어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 부분까지 구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마스킹을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마스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매트리스가 있을 때 이 부분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커저 로테이션 마스크에서 생성을 하고요. 뭐 이건 쉽죠? 그냥 대각행렬 윗부분은 0이다 라고 만들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구한 스케일드 스코어 곱하기 어텐션 마스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텐션 마스크 빼기 이제 이 윗부분에 마이너스 만, 그러니까 거의 마이너스 무한대죠. 을 곱한 것을 스케일드 스코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해서 스코어가 있을 때, 스케일드 스코어가 있을 때 이 부분에서 윗부분 삼각형열을 마이너스 무한대로 만들고 난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취해줍니다. 소프트맥스 취해주는 게 여기 있죠. 소프트맥스를 취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는 이렇게 0으로 바뀌고 이렇게 한 행이 합쳐서 1이 되는 게 소프트맥스잖아요. 그래서 1, 이거 더하기 이거는 1, 이거 더하기 이거는 더하기 이거는 1. 그래서 이러한 매트리스가 만들어지는 게 웨이트입니다. 그래서 웨이트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웨이트고 그곳에 V를 곱합니다. 그래서 그냥 웨이트에다가 V를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곱한 값을 아웃풋으로 해서 어텐션의 아웃풋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텐션 아웃풋을 이곳에서 Q, K, V를 입력으로 줬을 때 어텐션의 아웃풋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을 처리를 하는데요. 뭐 일단 인풋이 들어왔을 때 똑같은 인풋을 Q, K, V에 대한 덴스 레이어, 리니어 레이어를 거친 것을 가지고 Q, K, V를 만들고 이거를 이제 멀티 헤드로 쪼개게 됩니다. 멀티 헤드로 쪼갠다는 게 별거 아니고 그냥 이게 차원이 커다랬던 거를 n등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멀티 헤드를 4로 한다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64짜리 그 Q, K, V를 4등분해서 16 곱하기 16짜리 Q 쿼리가 4개 있는 걸로 그냥 쪼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치 곱하기 시퀀스 렉스 곱하기 인베딩 디멘전인데 이제 이 인베딩 디멘전을 4개로 쪼개서 4분의 인베딩 디멘전 그리고 멀티 헤드는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텐션을 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의 멀티 어텐션이 있었으면 이걸 다시 이제 합쳐서 컴바인 시키고요. 컴바인 헤드를 시키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멀티 헤드 어텐션 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부분 멀티 헤드 어텐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멀티 헤드 어텐션을 가지고 트랜스포머 블럭을 계산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입력이 들어갔을 때 입력이 QKV로 쪼개서 멀티 헤드 어텐션을 연산을 하고요. 그 부분이 입력이 어텐션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어텐션 아웃풋을 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어텐션 아웃풋에 드랍아웃을 적용을 하는데요. 드랍아웃은 이런 겁니다. 많은 노드 레이어들이 있을 때 일부의 노드들을 일부러 없애서 학습하는데 참여를 안 시키고 랜덤적으로 몇 개를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오버피팅을 줄일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는데요. 이렇게 드랍아웃을 적용을 시키고 난 다음에 레이어 노멀리제이션을 적용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일단 그 인풋과 인풋 플러스 어텐션 아웃풋인데요. 인풋 인베딩을 통한 요것 인풋이 사실 이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어텐션 아웃풋을 출력을 해내는데 이 인풋을 그대로 이곳에서 더합니다. 그냥 레지듀얼 커넥션인데 인풋과 이제 인풋이 멀티헤드 어텐션을 통과한 어텐션 아웃풋을 합치게 됩니다. 합친 거를 레이어 노멀리제이션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출력으로 내주는데요. 레이어 노멀리제이션은 이런 겁니다. 배치의 개수가 n개인데 한 문장이라고 예를 들면 이거 하나라고 칠게요. 그때 이런 식입니다. 나는 지금 배가 고프다 라는 한 문장, 네 단어로 된 한 문장이 들어오면 나는 지금 배가 고프다고 나는에 대해서 이렇게 몇 차원이죠? 7차원인가? 6차원의 벡터를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문장에 대해서 노멀리제이션을 시키는 거를 레이어 노멀리제이션이라고 하고요. 한 문장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그 벡터의 퓨처를 가지고 배치의 개수만큼 노멀리제이션 시키는 거를 배치 노멀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나 인코더 이렇게 인코더 디코더 문제에서는 레이어 노멀리제이션이 더 성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노멀리제이션을 거치고 난 아웃풋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피드 포워드 레이어를 거치게 되는데요. 피드 포워드 레이어는 리니어 레이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이 여기서 이쪽 입력이 이곳이고 히든 레이어를 통과를 해서 아웃풋으로 나온 게 이곳입니다. 그거를 다시 드랍아웃을 거치고 이렇게
아웃풋 1과 아웃풋 1 스킬 커넥션과 그리고 피드포워드 레이어를 거친 이렇게 FFN 아웃풋 두 개를 더해서 레이어 노멀리제이션을 한 값이 최종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인베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 인풋을 어떻게 인베딩을 해서 이렇게 트랜스포머 블럭에 인베딩으로 넣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인베딩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토큰 인베딩 방식입니다. 사실 저희가 학습해 놓은 단어는 예를 들어서 5만 257개의 보캐블러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뭐 이렇게 다양한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단어에 대해서 들어오면 이거를 인베딩 사이즈만큼 인베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768차원 스몰 버전인 GPT-2의 스몰은 768차원이고 GPT-2의 익스트라 라지 버전은 1600차원입니다. 그래서 한 단어를 1600차원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토큰 인베딩입니다. 그러면은 각 토큰들이 각각 각 토큰들이 갖는 인베딩 벡터 리프레젠테이션은 모두 다르겠죠. 두 번째는 인베딩에서 이제 포지션 인코딩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앞에서 토큰 인베딩은 이 토큰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 포지션 인코딩은 이 문장에서 이 문장에서 이 단어는 첫 번째 단어야, 이 단어는 마지막 단어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배가 고프다 라는 문장이 들어왔을 때 나는이라는 게 첫 번째 토큰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토큰이라는 거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첫 번째 토큰에는 이렇게 0001이라는 그 인베딩을 주고요. 이제 뭐 15번째 토큰에는 1111이라는 인베딩을 줍니다. 그러면 트랜스포머 학습하면서 지금 뭐 배가 고프다라는 단어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세 번째 단어 0011이라는 인코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단어가 되는구나, 세 번째 단어겠구나를 알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포지션 인코딩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방식을 씁니다. PE가 포지션 인코딩의 약자고요. 뭐 어렵게 생겼는데 그냥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이게 0번째 단어에서 100번째 단어, 나는 지금 배가 고프다, 이렇게 단어의 순서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거는 벡터의 차원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100차원으로 나타내겠다 하면 여기까지고 256차원으로 나타내겠다 하면 이렇게 큰 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0번째 단어는 이렇게 생긴 벡터를 갖고 100번째 단어는 이렇게 생긴 벡터를 갖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숫자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이 벡터 값을 가지고 이게 몇 번째 단어이구나 라는 것을 모델이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위치 인코딩 벡터, 이렇게 포지션 인코딩을 사용합니다. 포지션 인코딩은 굉장히 쉽게 복잡해 보이지만 뭐 이렇게 간단한 함수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사인, 코사인이 np 넘파이에서의 사인, 넘파이에서의 코사인, 그리고 여기 보시면 ei 짝수 홀수인데요. 보니까 여기에 0부터 2씩, 1부터 2씩에서 짝수 홀수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구현이 가능하고 여러분들은 이 함수를 쓰면 쉽게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포지션 인코딩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일단 토큰 인베딩을 가지고 입력에 대해서 인베딩을 가지고 배치 개수만큼인데 랭스, 나는 지금 배가 고프다, 네 단어죠. 모델 사이즈는 이제 인베딩 사이즈입니다. 제가 뭐 256차원으로 하겠다 하면 나는 이란 단어는 256차원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런 토큰 인베딩과 포지셔널 인코딩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두 개를 합쳐서 인풋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죠. 토큰 인베딩이 있고 포지셔널 인코딩이 있으면 이 두 개를 이렇게 합친 겁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길이, 두 번째는 두 번째 길이 합친 요것이 인풋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 실습 코드에 keras.io에 있는 코드인데요. 사실 이 코드에서는 포지셔널 인코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보시면 레이어 인베딩에 맥스 랭스 곱하기 인베딩 디멘전 요것만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그죠? 실제 GPT 구현이랑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전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이 코드를 사용하시면 완벽하게 GPT를 바로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셀프 어텐션과 멀티 헤드 어텐션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트랜스포머 블럭을 만들고 인풋을 만드는 거에 대해 설명이 드렸는데요. 그 다음 모델 생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델 생성은 뭐 별거 아닙니다. 일단 이것부터 먼저 알아보죠. 저희가 정의를 해야 되는 파라미터는 이렇게 돼요. 복캡 사이즈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진 엄청나게 많은 소설 데이터를 몇 개의 단어로 나타낼 것인가 인데요. 지금 실습에서는 작게 100으로 나타내져 있는데 5257개가 GPT-3에서 사용되고 있는 복캡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크고 대략 한 10,000에서 2만, 3만 정도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맥스랭스는 내가 몇 시퀀스를 만들 것이냐, 몇 단어로 된 문장을 만들 것이냐인데 이걸 100으로 하면 100문장짜리밖에 못 만드는데 만으로 하면 10,000문장짜리 긴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베딩 디멘전은 내가 한 단어를 몇 차원으로 표현할 것이냐인데 이거를 크게 키우면 확실히 더 성능이 좋아지지만 파라미터 개수가 늘어나고요. 넘헤드는 그 셀프 어텐션을 멀티 헤드 어텐션으로 만들 때 몇 개로 쪼갤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보통 6 아니면 뭐 12 정도를 쓰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드 포워드 디멘전은 뭐 몇 차원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줄일 것이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넘 레이어스입니다. 트랜스포머 블록을 몇 층을 쌓을 것이냐인데요. 이거 1을 하게 되면 지금 트랜스포머 블록에서 이렇게 포문을 돌게 되는데 넘 레이어가 1이면 트랜스포머 블록은 딱 하나밖에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요. 좀 더 설명을 넘어갈게요. 이렇게 됩니다. 인풋 레이어를 가지고 인풋을 만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인풋이 이렇게 입력으로 들어가서 토큰 인베딩과 포지셔널 인베딩을 한 인베딩 레이어를 거치면 인풋이 이 인베딩을 거쳐서 X가 나옵니다. 그럼 이 X가 이쪽으로 입력이 들어가서 트랜스포머 블록을 통과한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데 이 넘 레이어를 여러 개 쌓으면 이게 또 그 다음 트랜스포머 블록에 입력으로 들어가고 추역이 또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블록에 입력으로 들어가고 추역이 나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덴스 레이어 거치는데요. 덴스 레이어는 뭘 하는 거냐면 복캡 사이즈, 제가 예를 들어서 100개 복캡 사이즈를 100으로 잡았으면 100개의 단어장 중에서 다음에 나올 단어는 세 번째 단어야, 아니야 20번째 단어야,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덴스 레이어를 사용해서 아웃풋을 냅니다. 그러면 인풋부터 아웃풋까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캐러스점 모델에 인풋에 인풋을, 아웃풋에 아웃풋을 넣으면 되고요. 이곳에 X를 넣은 이유는 트랜스포머 블록의 아웃풋도 한번 보고 싶으면 X를 넣어도 되고 이거 뭐 안 보고 싶으면 X를 그냥 없애버려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풋을 넣었을 때 아웃풋이 나오는 모델의 정의가 완료가 됐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로스 펑션을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뭐 일단 크로스 엔트로피를 쓸 건데 스파스 카테고리칼 이 앞에 붙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훈련 데이터의 레이블, 이제 타겟이 원합 벡터일 때는 카테고리칼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면 되는데 이게 정수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는 첫 번째 단어부터 100번째 단어 사이에 몇 번째 단어냐, 인 4번째 단어냐, 10번째 단어냐, 이걸 맞추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레이블이 정수이기 때문에 스파스 카테고리칼 클래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하고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사용을 해서 모델.컴파일에다가 아담 옵티마이저와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해서 모델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크레이트 모델을 통과를 해서 나온 게 모델이고 이 모델에 대해서 서머리를 쳐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 세대에서 이건 배치 사이즈니까 뭐 10개의 문장을 넣었으면 10개가 되겠죠. 그리고 100개는 이 맥스 랭스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최대 길이가 100이다 인 거고요. 그래서 토큰이랑 포지션 인베딩을 통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문장일 때 이게 뭐 4개라고 해볼게요. 4개의 단어를 읽진 나는 지금 배가 고프다면 나는에 대해서 256차원을 만들었고 지금에 대해서 256차원을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인베딩을 하는 부분입니다. 보니까 1, 10, 100, 1000, 만, 5만 1200 정도의 파라미터를 이 부분에서 소요되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인베딩 값을 트랜스포머 블록을 통과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넘 레이어가 1일 때는 트랜스포머 블록을 한 번만 통과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만 나오게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출력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의 파라미터 개수가 40만 개 정도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 256개를 100개의 복캡 중에서 몇 번째 복캡이냐를 맞추기 위해서 덴스 레이어를 여기 있죠.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트랜스포머 블럭이 한 개만 있을 때는
47만 개의 파라미터를 갖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num 레이어를 6으로 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포문이 6번 중첩해서 돌면서 트랜스포머 블록을 6개를 쌓음으로 보시면 트랜스포머 블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쌓인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트랜스포머 블록이 이만큼 늘어났으니까 그에 맞춰서 파라미터 개수가 240만 개로 증가됐네요. 그래서 이곳에 num 레이어를 고치고 뭐 인베딩 사이즈를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GPT-2 스몰부터 엑스트라 라지, 심지어 GPT-3 모델도 만들 수 있습니다. GPT-3 모델 뭐 굉장히 핫한데 뭐 별거 없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죠. GPT-3 모델은 버켓 사이즈가 5만이고 맥스랭스 2000개, 2000 단어까지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인베딩 디멘전이 굉장히 크고 멀티헤드 어텐션도 크고 num 레이어가 96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GPT-3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곳에서 내가 GPT-3 말고 GPT-3 스몰로 만들고 싶다. 그럼 num 레이어를 12로 고치고 이 D 모델이 인베딩이거든요. 이 인베딩을 768로 고치고 이렇게 해서 이 파라미터만 고치면 여러분이 이곳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GPT-3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뭐 1750억 개 파라미터 가진 거를 만들려고 해봤는데 돌려보니까 이런 게 뜹니다. Resource Used Error 라고 해서 OOM인데요. Out of Memory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노트북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CPU 하나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커다란 20, 100, 1000만, 12288 곱하기 12288의 매트릭스를 만드는데 메모리 오류가 뜬다 하면서 불가능하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드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하드웨어만 굉장히 좋은 서버급을 맞추셔가지고 만들면 바로 GPT-3도 학습을 할 수가 있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겠죠. 데이터를 일단 먼저 다운을 하고 프로세싱을 해볼게요. 데이터 다운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바로 Shift 엔터 치면 알아서 받아서 압축이 풀리는데요. 이런 AI 뭐 스탠포드에서 ACL IMDB라는 데이터셋을 다운을 받고 이게 taru.gz라고 압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taru-xf에서 요거를 쳐주면 압축이 저절로 풀립니다. 그래서 이곳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이라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학습 데이터를 다운받고 프로세싱 했으니까 이제 학습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스타트 프롬프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this movie is 라는 게 맨 처음 들어간 입력이고, 그러면 이것을 입력으로 이 뒤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를 가지고 이것을 시작으로 쭉 문장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어떤 뭐라 그럴까, 정치에 대한 기사를 내가 생성해내고 싶다 그러면 정치 기사에 대한 첫 문장을 써주면 되고요. 그럼 그에 대해서 소설을 써줄 테고, 그거 말고 내가 뭐라 그럴까, 가사에 대해서 쓰고 싶다 이러면은 제가 좋아하는 뭐 블랙핑크 노래 하나 둘 셋 세 소절을 쓰면 뭐 블랙핑크랑 비슷한 가사를 써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프롬프트가 그 생성하고자 하는 문서에 중요한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this movie is라는 걸 입력으로 줬을 때 this movie is가 이렇게 숫자의 인덱스로 바꾸게 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게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 또 설정을 해야 되는 게 num tokens generated입니다. 그래서 40이라고 설정해놨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Y문을 돌면서 이 40이 될 때까지 도는 건데요. 그러니까 40 단어를 생성해내겠다. 40 단어 생성했으면 끝내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타트 토큰 다음에 a robot must obey the order given it 다음에 어떤 단어를 이것을 입력으로 해서 새로운 단어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보시면 이제 모델 predict인데요. X가 입력 단어들의 조합이고 이게 X고요. 그 다음에 새로 생성되는 단어는 Y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Y고 이 Y를 가지고 뭐 최고값을 구하고 난 다음에 토큰 제너레이티드라는 곳에 합칩니다. 그러면 토큰 제너레이티드라는 것을 또 역시 이제 스타트 토큰에도 합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음에 돌 때는 방금 생성된 것조차 입력에 포함돼서 X가 되고 그래서 또 그 다음 단어를 생성하게 되겠죠. 이렇게 Y문을 돌면서 40개를 생성을 하면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콜랩에서 이 코드를 가지고 이제 model.fit 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 그리고 이거는 뭐 얼마나 자세히 학습 상태를 들여다볼 거냐여서 그냥 두셔도 되고요. 이 부분에 텍스트 제너레이션 콜백이 뭐 스타트 프롬프트 같은 걸 지정을 한 앞에서 선언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fok을 30으로 두는데요. fok을 30으로 둔 거는 뭐 이걸 300으로 놓으셔도 되고 3000으로 두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30으로 뒀을 때 한 1시간 30분 정도의 그 시간이 소요가 됐고요. 에폭 첫 번째 돌았을 때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 에폭일 땐 로스가 뭐 5.06 이상인데요. 이때 생성된 걸 보시면 This movie is가 인용어로 들어갔을 때 This movie is the best of the funniest and I have seen, 콤마가 나와요. 그러니까 I have seen 다음에 사실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안 나와서 문장의 그 문법 정보가 잘 학습이 안 되고 문장이 좀 이상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30번을 다 학습을 하고 나면 로스 값이 5에서 3으로 확실하게 줄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생성된 문장도 This movie is very interesting. I have no idea what the movie is. 라고 해서 완벽한 문법 정보를 가지고 문장을 생성을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폭을 많이 키우면 이 로스가 더 줄어들겠고 이 모델 자체를 더 큰 모델로 만들면 더 로스가 줄어들겠고 더 훌륭한 문장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돌려보시고 세이브 웨이트 한번 하시고 로드 웨이트 한번 하시면 이제 또 학습 안 하고 바로 바로 이 모델을 돌려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GPT를 GPT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든 겁니다. 새로운 여러분만의 소설과 가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렇게 GPT가 랭귀지 모델뿐만이 아니라 번역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Neural Machine Translation 번역인데요.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이런 식으로 꾸리는 겁니다. I am a student to France. 이거는 이제 영어를 프랑스어로 번역하겠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프랑스어 번역본을 뒤에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How are you to France?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렇게 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comments, allege both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을 꾸리면 GPT가 번역으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서머리제이션에서도 사용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 위키피디아에서 보시면 어떤 것을 검색했을 때 서머리가 나오고 서머리에 대한 아티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티클의 요약문이 서머리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주는 겁니다. 아티클, 본문을 주고 서머라이즈라는 토큰을 줬을 때 요약문이 생성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고 난 다음에는 본문이 입력으로 주고 서머라이즈를 눌렀을 때 요약 토큰들이 각각 생성이 되도록 하는 서머리제이션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GPT 모델에 대해서 이론과 그리고 실제로 구현을 해보면서 코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들도 이 코드를 돌려보시면 여러분들의 커스텀 데이터로 얼마든지 여러분만의 GPT 생성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제 블로그에서 보시거나 아니면 메일로 주시면 되겠고요.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